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적인 크기를 완전히 뛰어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채널에 처음 오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영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2. 거대한 뱀. 영상 속에는 아나콘다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먹이를 삼킨 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본 이 영상은 아무리 무시무시한 포식자라도 한순간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먹이를 삼키던 도중 뱀의 몸이 엉켜버렸고 결국 스스로 빠져나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꽤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살아남는데 항상 힘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움켜쥔 것을 놓아야 살아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거대한 파충류가 몸을 뒤틀며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력한 근육을 가진 뱀이었지만 너무 큰 먹이를 삼킨 탓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인도에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거대한 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 비단뱀은 몸 길이가 거의 6m에 달할 수 있고 무게는 90kg이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유명한 뱀이 바로 킹코브라입니다. 킹코브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독사로 몸 길이가 5.5m를 넘기도 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면 성인 사람의 눈높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런 대형뱀들은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동물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나콘다를 제외한다면 파충류가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19위. 빈투롱.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진화가 만들어낸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빈투롱입니다. 흔히 베어캣이라고도 불리는 동물이죠. 빈투롱은 몸무게가 최대 23kg에 달하고 몸 길이도 거의 1m까지 자랍니다. 여기에 약 76cm 길이의 물건을 움켜쥘 수 있는 긴 꼬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대형견과 비슷하지만 생김새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곰과 고양이, 여기에 너구리의 특징까지 한 몸에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날카로운 발톱과 다부진 체격 때문에 사나워 보일 수도 있지만 빈투롱은 의외로 온순한 동물입니다. 주로 과일과 무화과를 먹으며 살아가고 때때로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빈투롱에게는 무엇보다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놀랍게도 빈투롱에게서는 버터팝콘과 비슷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쉽게 잊기 힘든 동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력한 꼬리로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나무 위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투롱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보다는 이야기를 통해 접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두운 정글 속을 걷다가 갑자기 나무 위에서 대형견만한 정체불명의 동물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버터팝콘 냄새까지 풍겨옵니다. 조금 섬뜩하지 않나요? 18개 복치. 이번에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잠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평범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경골어류 가운데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개복치. 바로 몰라몰라입니다. 개복치는 무게가 최대 1000kg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독특하게 생긴 머리와 꼬리까지 더해져 한번 보면 쉽게 잊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죠. 세계 여러 지역의 따뜻한 바다에서 이런 거대한 생물이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모습을 직접 본다면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울 겁니다. 하지만 개복치가 놀라운 이유는 크기와 생김새뿐만이 아닙니다. 먹이를 먹는 방식과 행동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개복치는 배를 채우기 위해 작은 물고기와 오징어, 갑각류 등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 거대한 몸으로 수면 위까지 뛰어오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개복치를 인공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물고기의 진짜 모습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서식지에서 직접 만나는 겁니다. 다행히 2015년 4월 포르투갈 해안에서 잠수하던 다이버들이 엄청나게 큰 개복치를 직접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복치를 별미로 여기기도 하지만 이런 거대한 생물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상하고 보호하는 편이 더 좋겠죠. 다시 한번 상상해보세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눈앞에서 이 거대한 개복치가 천천히 헤엄쳐 지나갑니다. 실제로 마주친다면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될 것 같습니다. 17위. 사이포노프어. 이번에는 생김새부터 상당히 독특한 생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사이포노프어입니다. 사이포노프어는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생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이드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특수한 개체들이 모여 하나의 군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이 생물들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주이드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함께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각각의 주이드는 맡고 있는 역할도 다릅니다. 어떤 주이드는 먹이를 담당하고 어떤 주이드는 번식을 담당하며 또 다른 주이드는 방어를 담당합니다. 사이포노포어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종도 있지만 반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길게 자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가장 거대한 종류는 몸 길이가 최대 46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동물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입니다. 몸은 일반적으로 길고 가늘며 투명하고 여러 개의 뚜렷한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뉴마토포어라고 불리는 가스로 채워진 부유체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먹이를 먹거나 번식하는 역할을 맡은 여러 종류의 주이드가 이어져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아주 긴 촉수들이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 촉수에는 네마토시스트라고 불리는 특수한 자포세포가 있어서 먹이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이포노포어가 육식성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유생이나 갑각류, 그 밖에 작은 무척추동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긴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덫에 걸리게 한 뒤 마비시키고 그렇게 붙잡은 먹이를 섭취합니다. 16위. 보사비털쥐. 이번에는 파푸아뉴기니의 울창한 열대우림에 사는 거대한 설치류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보사비털쥐입니다. 이 쥐는 몸 길이가 약 82cm에 달하고 몸무게는 약 1.5kg 정도 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쥐 종류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상당히 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사비털쥐의 두껍고 복슬복슬한 털은 열대우림의 추위와 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설치류도 있습니다. 바로 남아메리카에 사는 카피바라입니다. 카피바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 몸무게가 최대 66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거의 작은 돼지 한 마리와 맞먹는 크기죠. 그렇다면 2016년 런던에서 발견됐다는 거대한 쥐는 어떨까요? 이 쥐는 몸 길이가 무려 1.2m에 달했고 몸무게는 11kg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4살짜리 아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쥐가 지금까지 발견된 쥐 가운데 가장 거대한 개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쥐는 흔히 골칫거리나 해로운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훈련을 받은 쥐들은 지뢰를 찾아내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재난지역에서 생존자를 찾아내는 임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쥐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15위. 올빼미. 이번에는 거대한 올빼미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올빼미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충분히 놀랍지만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 나뭇잎 사이를 바라봤는데 거대한 눈 2개가 번쩍이며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올빼미라는 타이틀은 일반적으로 수리부엉이에게 돌아갑니다. 수리부엉이는 날개를 펼쳤을 때 최대 1.9m에 달하고 몸무게는 최대 4.5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흰올빼미 역시 상당히 큰 올빼미입니다. 날개를 펼친 길이는 약 1.5m에 달하며 몸무게는 약 1.4kg에서 2kg 정도입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징은 여러 올빼미 종류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다른 많은 올빼미들과 달리 흰올빼미는 낮에도 사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먹이는 작은 포유류이며 특히 레밍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강력한 사냥 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영상에 등장하는 이 흰올빼미는 지금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올빼미 가운데 가장 거대한 개체 중 하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4위. 전기뱀장어. 이번에는 전기뱀장어입니다. 만약 전기뱀장어를 직접 잡으려고 한다면 상당한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고무장갑부터 고무장화까지 제대로 준비해야겠죠. 아마 여러분도 이 생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기뱀장어는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제러미 웨이드가 다른 종류의 장어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앵귤라 마르모라타입니다. 이 장어 역시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크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13위. 포르투갈 전암. 이번에는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해양 생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전암입니다. 포르투갈 전암은 흔히 해파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파리가 아니라 사이포노포어의 일종입니다. 수면 위로 떠있는 가스로 가득 찬 부유체는 뉴마토포어라고 불리며 높이가 최대 15cm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엄청나게 긴 촉수가 늘어져 있는데 이 촉수는 최대 50m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는 해양생물입니다.
포르투갈 전함의 모습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부유체는 수면 위에 떠 있고 그 아래로 길고 독성이 있는 촉수들이 물속에 늘어져 있습니다. 수면 위의 부유체는 보통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띠고 촉수는 투명하거나 분홍빛을 띠기도 합니다. 이 촉수에는 특수한 자포세포가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독이 방출되는데 먹잇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르투갈 전함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독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나 호흡곤란, 복부경련, 메스꺼움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해변으로 떠밀려온 포르투갈 전함이라도 여전히 쏘일 수 있다는 겁니다. 12위, 바다거북. 이번에는 거대한 바다거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거북 중에서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주인공은 바로 장수거북입니다. 이 거대한 바다거북은 전 세계의 열대바다에서 발견되며 심지어 캐나다와 북태평양의 북쪽 지역처럼 상당히 먼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아온 생물이라는 겁니다. 장수거북의 역사는 무려 1억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수거북은 몸 길이가 최대 2.4m까지 자랄 수 있고 몸무게는 최대 900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험가들은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는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장수거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생물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수거북에게는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먹이입니다. 이들은 해파리를 즐겨 먹습니다. 영양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흐물흐물한 해파리를 주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거대한 바다거북은 몸 길이가 무려 4.6m에 달했고 몸무게는 22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이런 거대한 생물과 마주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1위, 스네이크 헤드. 바로 가물치류입니다. 이 물고기는 보통 몸 길이가 약 60cm에서 90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위험한 이유는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알이나 새끼가 있는 곳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사람에게도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일부 지역에서 이 물고기가 침입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물 밖에서도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에서 빠져나와 다른 수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주변의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 야생양 메리노. 야생양은 자연스럽게 털이 빠지지만 메리노 같은 가축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털이 자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털이 지나치게 두껍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021년 호주의 외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피해 돌아다니던 양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몸을 뒤덮은 양털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털의 무게만 무려 35kg에 달했습니다. 이 메리노 수량은 구조한 사람들이 애정을 담아 바라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원래는 누군가가 키우던 양이었지만 어느 순간 탈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메리노는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크 역시 매년 누군가 털을 깎아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야생에서 지내면서 털은 계속 자라났고 발견됐을 당시 바라크는 상당히 야윈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두껍고 엉킨 털로 뒤덮여 앞을 제대로 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원래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던 귀표도 무거워진 털 때문에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바라크의 털을 깎아줬는데 여기서 나온 양털의 양도 엄청났습니다. 스웨터 약 61.3벌이나 남성용 양말 약 490켤레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9위, 사바나의 왕 크리스. 이번에는 호주의 작은 도시 노먼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다른 조형물들과 비교해도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거대한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시선까지 끄는 거대한 악어 모형입니다. 바로 크리스. 이른바 사바나의 왕 크리스라고 불리는 거대 악어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조형물입니다. 이 동상은 실제 크리스의 크기에 맞춰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스는 몸 길이가 무려 8.64m에 달했다고 알려진 엄청난 크기의 바다 악어였습니다. 이 거대한 악어의 운명은 1957년 7월 노먼강의 메가더뱅크에서 결정됐습니다. 악어 사냥꾼 크리스티나 파블로프스키가 크리스를 사살하면서 긴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악어는 크리스티나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이 사냥을 계기로 생각을 바꾸게 됐고 이후에는 악어를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어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남편과 함께 악어 보호 활동에 힘썼고 퀸즐랜드의 악어 보호공원까지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라는 거대 악어의 기록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도 언급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8위. 부트레이스 웜. 지구에서 가장 긴 동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부트레이스 웜입니다. 끈벌레의 한 종류인데요. 몸 길이가 무려 55m까지 자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체는 보통 10m 정도입니다. 이 생물은 이름 그대로 아주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얇은 밧줄이나 신발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몸 색깔은 일반적으로 갈색이나 젓갈색을 띠며 몸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마디가 없습니다. 부트레이스 웜은 다양한 바다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수심이 얕은 연안은 물론이고 모래나 진흙으로 이루어진 해저에서도 살아갑니다. 서식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대서양에서부터 북해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생물에게는 의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늘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육식성 포식자라는 겁니다. 머리에는 길고 근육질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먹잇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로 갑각류를 비롯한 작은 무척추동물이나 다른 종류의 벌레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부트레이스 웜은 놀라운 재생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잘려나가더라도 다시 재생해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몸에 상처를 입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물들이 지구상에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이들의 역사는 최소 5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동물 집단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7위. 골리앗 새잡이 거미. 골리앗 새잡이 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거미 종류로 알려져 있으며 몸 길이가 최대 13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글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개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골리앗 새잡이 거미는 위협을 느끼면 자신의 몸을 더욱 크게 보이게 만들고 이때 마치 슉슉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먹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신보다 작거나 비슷한 크기의 동물이라면 먹잇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새나 도마뱀, 여러 종류의 무척추동물도 포함됩니다. 6위. 메카킬레 플루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의 외딴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2월 이곳을 탐사하던 과학자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벌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월리스의 거대벌로 알려진 메가킬레 플루토입니다. 이 거대한 벌은 일반적인 꿀벌보다 무려 4배 정도 크며 몸 길이는 약 4cm, 날개를 펼친 길이는 6cm가 넘습니다. 그런데 크기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건 생김새입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말벌에 딱정벌레의 턱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벌이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1년에도 과학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새 섬에서 몇몇 개체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오랫동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019년 탐사에 나선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이 거대한 벌과 직접 마주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크기만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 벌을 촬영한 사진작가는 머리 주변에서 커다란 날개가 퍼덕이는 모습과 소리 역시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견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직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지구 곳곳에는 과연 또 어떤 거대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생물이 어딘가 어둠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5위. 민물가오리.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거대한 민물가오리입니다. 무게가 무려 330kg에 달하는 이 민물가오리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거대한 개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메콩강이 얼마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민물가오리는 상어와 가까운 연골어류로 넓고 납작한 원반 모양의 몸과 길게 뻗은 꼬리가 특징입니다. 꼬리에는 독이 있는 가시가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물가오리는 이 정도로 거대하지 않지만 자이언트 민물가오리는 엄청난 크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며 메콩강처럼 거대한 강에서 살아갑니다. 보통 모래나 진흙으로 이루어진 강바닥에 몸을 숨긴 채 생활합니다. 자이언트 민물가오리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민물고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개체는 몸무게가 300kg을 넘고 꼬리까지 포함한 전체 길이는 최대 4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 덕분에 이들은 강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더욱 신비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메콩강에서 이 정도 크기의 개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이 거대한 강의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집이 크고 오래 사는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식지와 충분한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이언트 민물가오리는 서식지 감소와 수질오염,
남획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견은 메콩강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오염을 줄이고 어업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자연 그대로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가오리들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메콩강이 가진 풍부한 자연유산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4위, 거대한 악어. 이곳은 무려 14,835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습지인데요. 당시 이 지역에는 엄청난 크기의 악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에 포착된 악어 한 마리는 몸 길이가 무려 9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악어에게 포톨 더 슬래셔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포톨은 한 소녀를 공격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노를 저으며 습지를 건너던 중 악어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근처에 있던 한 어부가 목격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먹이를 노린 공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후 이 지역에서는 몸 길이 6.5m의 무게가 1톤이 넘는 거대한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이 악어를 잡기 위한 사냥은 무려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포획 과정에서는 강철 케이블로 만든 덫까지 부서질 정도였고 결국 미끼를 이용해 악어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분화원 인근에서 무려 100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거대한 악어를 포획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포톨 더 슬래셔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필리핀에서 또다시 사람을 공격하는 악어를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악어는 어부와 농부들을 공격하고 지역 주민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런 보고들이 사실이라면 악명 높은 포톨 더 슬래셔가 아직도 이 지역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포톨은 지금까지 기록된 악어 가운데 가장 거대한 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긴 하지만 한 여성이 악어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여성이 이후 살아남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구산 습지 주변 주민들은 힘을 모아 이 악어를 포획하기 위한 사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포획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위, 페어. 페어는 주로 아프리카와 호주의 민물에서 살아가며 몸 길이는 약 2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페어를 잡는 것이 불법입니다. 만약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다면 연구팀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 물고기 역시 다른 포식성 물고기들처럼 상당히 크고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물속에서만 호흡하는 일반적인 물고기와 달리 육상동물처럼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위, 모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귓가에서 들려오는 모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짜증나죠. 그런데 몸 길이가 5cm가 넘고 날개를 펼친 길이가 무려 11.5cm에 달하는 모기가 존재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곤충은 2018년 4월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모기와는 크기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찰리라는 탐사자가 한 지역을 조사하던 중 이 거대한 모기를 발견했고 이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모기로 알려진 종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크기의 모기를 실제로 마주친다고 상상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상당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발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거대한 모기는 피를 빨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기를 바라야겠죠. 이 정도 크기의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기 위해 달려든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끔찍하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거대한 모기가 날아오는 소리까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커다란 날개에서 마치 작은 헬리콥터가 다가오는 것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누구라도 놀라서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평범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짜증이 날 때는 이 거대한 모기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나마 조금은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위, 철갑상어. 철갑상어는 몸 길이가 3.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자라는 개체도 있습니다. 역사상 잡힌 가장 거대한 철갑상어는 몸 길이가 무려 7.2m에 달했고 몸무게는 무려 1571kg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물고기는 1827년 유럽에서 가장 큰 하천 삼각주인 볼가강 삼각주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눈앞에서 본 동물 가운데 가장 거대했던 동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영상 가운데 하나를 클릭하시거나 채널을 둘러봐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